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깨누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이건 귀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깨누니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네. 일단은 오늘 깨누니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미스테리했고, 소름 끼쳤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인데 횟수로 따져도 20년 가까이 지났고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기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야기 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오늘 해주시는 얘기는 정말 예전 과거의 이야기다 정도로 네. 알고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예.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지금 올해로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오, 저랑 예. 동년배시네요, 거의.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님 채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영적인 거를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사람이고요. 좀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저는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 5년 전쯤에 이제 신점이라고 하죠. 약간 신기가 있는 분들한테 운세 같은 거를 보잖아요. 네. 그때 그분이 저한테 기가 굉장히 세시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과의 인연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껏 제가 겪었었던 무섭고 소름 돋는 경험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 의한 오, 너무 좋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정확하게 2000년에 겪었던 이야기고요. 예. 제가 살던 곳은 시들무로 많이 나왔던 동네예요. 신림동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동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도 계속 살았고요. 네. 지금은 다른 데 살지만 그래서 진행 기간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고향과도 다름없는 동네고 그러네요. 예, 떠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면은 어디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 어떻게 가면 되고 굉장히 좀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이 좀 값이 싼 집을 찾다 보면 나오는 데 중에 하나다 보니 물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렇죠. 예. 모여 사시는 분들 사람들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불황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그래도 동네에 아직 그 정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무슨 큰일이 나거나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힘 합쳐 도와주고 맞아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 동네에 배회하면은 어른들이 나와서 막 쫓아내고 이거 뭐 밤길에 여자분들 막 이렇게 위협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알아서 자율방범 이런 거 조직하셔서 활동도 하시고 그랬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딱히 위험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근데 어른들이 딱 하나만큼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애들끼리 보라매 공원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보라매 공원? 예. 네. 그러니까 신림동하고 이제 그 신대방역이라고 전철역 근처에 딱 보라매 공원이 있거든요. 예. 제가 사는 동네 쪽에서 갈 수 있는 공원 중에는 제일 큰 데가 거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놀만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낮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거기 연못 옆에서 장기 두시고 가죽 두시고 뭐 이렇게 기수령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저녁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놀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새벽에는 이제 새벽에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놀이터에서 술도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좋건 나쁘건 간에 항상 활기가 넘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만 해도 거기가 그렇게 밝은 분위기를 가진 곳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렇죠. 90년대 후반 정도? 그때는 전반적으로 공원 시설물들이 좀 많이 낡았고
또 밤에는 가로등도 잘 안 들어와갖고 군데군데 좀 으슥한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안에서 뭐 폭행 시비가 일어나거나 아니 뭐 지나가던 분들이 범죄를 당한다든가 그리고 뉴스에서도 본 것 같았는데 뭐 유괴 사건이 일어나거나 오, 예.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어른들이 거기에는 애들끼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또 그 시기에 애들이 어른들 말을 또 이렇게 고분고분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그 같은 동네에 저랑 동갑인 사촌이 한 명 살아요. 같이 보라매 공원을 갔었어요. 근데 낮에 가면은 그렇게 뭐 이상할 거는 없잖아요. 그런 위협이 일어날 만한 시간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큰일은 없었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뭐 어디 갔다 왔니? 하는 물음에 보라매 공원이요 이랬다가 그날 회초리 맞을 정도로 정말 크게 혼났어요. 오, 그 정도로 금기시했구나. 예, 뭐 금기까지는 아니어도 위험한 데니까 위험한 데 왜 가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예. 저랑 비슷한 시기에 거기 사셨던 분들은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보라매 공원은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좀 위험한 곳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시절에 아마 6월 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때가 여름 더위가 좀 빨리 찾아와서 6월인데도 불구하고 열대야 비슷하게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이렇게 새벽 2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창문 열어놓고 일어나서 잠깐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오면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네. 집 밖으로 나갔죠.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려고. 그날 마침 또 부모님이 지방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집을 비우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뭐 새벽에 나가도 되는 그런 게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저만 있으니까. 근데 새벽에 바깥 공기를 좀 마시면서 걸으니까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새벽 공기가 약간 차잖아요. 더워서 잠이 안 왔는데 약간 시원한 공기를 쐬니까 여기 나온 김에 기분도 좋고 한데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번 보라매 공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무슨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매 공원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그래도 몇 년 사이에 공원 옆에 롯땡땡 백화점 있죠? 아, 예. 그게 생기고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무서운 장소다 그런 인식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저도 모르게.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제가 그때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보라매 공원 쪽으로 천천히 가봤어요.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라매 공원이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문이 있고 뭐 후문, 동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주로 가는 쪽이 그 신대방역 아래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로 주로 다녔어요. 그쪽이 제일 가까웠거든요. 다른 쪽은 말씀드렸듯이 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그 공원 안에 기상청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구들이 다 넓거든요. 오가는 사람도 많고 뭐 새벽이라 없었겠지만 근데 그 신대방역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골목길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어요. 네. 복지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가 보라매 공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공원 입구까지는 한 10분 정도 만에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집 근처에 있는 골목길과는 다르게 거기가 나무들이 좀 우거져 있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상쾌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새벽 2시 정도니까 공원에는 사람 한 명 없고 네. 텅텅 비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달리기 굉장히 좋잖아요.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생소하면서도 또 재미있죠. 그렇게 놀고 있다가 한 20분쯤 지났을 거예요. 네. 땀도 흘렸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잠이 잘 오겠다 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공원 가운데에 그때는 굉장히 커다란 흙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공사를 해서 많이 좁아졌는데 가운데에 흙길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가로수가 있고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보는데 저 멀리에 하얗게 무언가가 이렇게 가득 들어찬 봉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야? 예. 이 아무리 인적이 드문 시간대여도 불구하고 길 한가운데다 그런 걸 버려놓지는 않잖아요.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크기가 한 50리터짜리 와, 오. 봉투 있죠.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예. 누가 봐도 저건 이게 뭐지? 싶잖아요. 천천히 가봤어요. 네. 눈여겨보면서. 그 봉투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딱 보니까 멀리서 봤던 것처럼 쓰레기 봉투였어요. 근데 이 길 한가운데에 그렇게 그냥
떡하니 있는 것만 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버려놨나 보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보통 쓰레기 봉투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그 지역 이름이 써 있잖아요. 아, 맞네요. 예. 그렇죠? 뭐 관악구, 공작구 쓰여있기 마련인데 아예 다른 동네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 어디였는지 지금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거기까지였어요. 뭐 만져보려는 생각도 안 했고 네. 이상하다 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뭐 그런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위 눌린 적도 없고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잠을 잘 때 항상 푹 자요. 푹 자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거의 안 꾸죠. 제가 꿈을 꾸는 거는 1년에 많아봤자 10번 내외예요. 오, 되게 적게 꾸신다. 예, 굉장히 적게 꿔요. 한 달에 한 번꼴로 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까지 내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뭐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부터 시작해서 뭐 칼로 찔리는 꿈도 꾸고 막 욕을 제가 들으면서 혼나는 꿈도 꾸고 굉장히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보다 굉장히 늦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11시에 11시에 일어났어요. 집에 부모님이 계셨으면 어떻게든 저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셨겠지만 아직 그 지방에 내려가셔서 안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11시에 깨서 그냥 저 혼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일탈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교를 안 갔어요. 뭐 아무도 모르는데 결석한 거 설마 부모님이 아시겠어 하고 그냥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시니까 시간이 굉장히 남잖아요. 아, 그냥 자전거나 타고 놀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결국엔 자전거를 타다 보면 뻔한 게 골목길을 가거나 큰 길 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타고 다니기는 조금 위험했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자전거를 타려면 결국에 또 보라매 공원을 가야 돼요. 어차피 그 전날 새벽에 갔던 그 봉투나 뭐 악몽을 꿨던 거나 제가 성격이 원래 좀 그런 거를 뒤에 여운을 잘 안 남겨요. 그래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대방역 쪽으로 가서 골목길을 천천히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그 길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길 옆에 이제 하천이 하나 있어요. 도림천이라고 해서 하천이 있고 거기는 지하철이 그 위로 지나가요. 고가 위로 지나가요. 그래서 하천은 그 고가 지하철 다니는 길 때문에 항상 그늘이 져 있어요. 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둑어둑하거든요. 근데 뭐 평소에는 해봤자 노숙자분들이나 하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네.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그 어둑어둑한 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자세히 가보니까 경찰분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조끼 있죠, 조끼. 검정색 조끼. 예. 거기 뒤에 이렇게 과학수사? 그런 분들이 여기 하천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언가 찾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 수색한다고 하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예. 그리고 골목길 끝에 그 공원이 시작되는 지점에 그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뒤쪽에도 그 경찰분들이랑 과학수사 조끼 입으신 분들이 또 엄청 몰려있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그냥 집에 왔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집에 오니까 저녁쯤에 이제 부모님은 지방에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고 다행히도 제가 학교 안 간 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죠. 그렇게 이제 며칠 뒤에 저녁 먹으면서 부모님하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사건 범인이 잡혔다고 네. 뉴스가 나왔어요. 음? 뜬금없이.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데 그 신체 일부분이 보라매 공원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 발견됐다고 하는 현장을 제가 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부모님은 막 보시면서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너 그거 어떻게 봤어? 하면은 제가 학교 안 간 게 들키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예. 근데 기자분이 이제 뭐 경찰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막 뉴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범인은 그거를 다른 지역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새벽에 봤던 봉투가
다른 지역의 봉투였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봤던 거는 길 한가운데 놓여있던 그 봉투가 과연 뭐였을까? 그러네. 범인이 몰래 다른 곳에 버리려고 잠시 놔둔 건지, 아니면 정말 거기다 버린 건지,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경찰이 발표를 다르게 한 건지,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꿈을 1년에 10번 내외로 꾸는데, 그날만큼은 악몽을 연속으로 꿨단 말이죠. 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물증은 없지만, 이제 심증이라는 게 여기서 생기는. 아니, 그러면 예. 그거를 목격했을 때 애초에 느낌이 그냥 네.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에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설령 길 한가운데 있다 해도. 근데 그게 무언가 지나치기가 힘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와, 그 안에 내용물이 뭐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네.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쵸. 그치만 그 다른 지역의 봉투를 이용했다라는 게 예, 너무 맞아 그거는 정말 떨어지잖아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00년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고 하는 게 네.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세월이 흘러서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아,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봉투를 이용해서 버렸다. 야, 이거는 예. 귀신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해서 어떤 위험한 현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격자도 아닌데 네. 그 봉투 하나 때문에 소름 끼치네. 그 상상이 너무 잘 되네요. 그렇죠. 야, 근데 확실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네. 만약에 보다가 왜 우리 지역이 아닌데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쓰레기 봉투가 여기 있지라고 했을 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뒤로도 뭔가 그런 봉투나 아니면 예전에 다른 그 실제 사건 제가 이런 걸 좀 보는 걸 좋아해서 네. 봤었는데 어느 놀이터의 리어카 안에 이제 그게 있었다. 아, 몇 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느끼는 거죠. 길거리에 그런 수상한 봉투가 있으면 설마 저건가? 저게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제. 야, 그래도 깨누니님이 아예 그런 네. 거를 못 느끼고 그러신 분 치고는 이상하다라는 네. 걸 바로 느끼긴 했네요. 그 감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뭔가 남다르다는 게 딱 예. 느껴지잖아요. 보자마자. 제가 군 생활을 6년 정도를 했어요. 오, 예. 원래 군대가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제 바로 옆 사람이 그런 거를 얘 설마 이런 건가? 뭔가 영적인 접촉이 있는 건가? 그런 걸 제가 본 적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나 또 군대는 와이프- 많죠. 예. 많죠. 와이프 되는 사람은 간호사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 예, 또 많습니다. 그 와이프분이 간호사셨던 거죠? 지금은 아니시고. 예,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간호사 하실 때 겪었던 소름 네. 끼치는 이야기 뭐 짧은 거 하나가 더 있을까요? 제가 좀 자세히 정리를 안 해놔서 아하. 당장은 조금 힘들고 제 군 시절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어떤 걸까요? 짧은 건데요. 네.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네. 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큰 훈련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차부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 훈련장 안에 폐교가 하나 있어요. 그 폐교 쪽에 전차를 이제 주차를 시켜놓고 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뭔가 장비 같은 거를 좀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준비를 한 그런 장소를 폐교를 하나 제공을 해주시는데 이름도 확실히 기억나요. 김부폐교라고 부르거든요. 김부폐교? 예,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김부폐교. 네. 여기서 며칠 밤을 자요. 그 폐교 건물 안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간부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어야 될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얘 어디 갔지? 하고 일어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그 친구가 어느 한쪽을 향해서 굉장히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하고 가서 그 친구 이름이 만약에 돌비라고 한다면 야 돌비야 어디가? 돌비야 부르는데 전혀 대답한다는 그게 없어요.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어깨를 툭툭 치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잡고 당기면 사람이 돌잖아요. 네.
근데 어깨를 잡고 당기려는데 제가 마치 벽을 잡고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강력했나 보다. 예, 이게 안 돌아가요. 뻣뻣하게? 예. 제가 그러고 있는 거를 뒤에서 다른 사람들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와서 얘 왜 이래 하면서 때리고 뭐 뺨도 때리고 들어서 데리고 가야 되나 해서 들어도 보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어디를 보고 있나 하고 눈을 보고 똑같이 응시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사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친구를 어떻게든 돌려놔야겠다 해서 한참을 뺨을 때리고 했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하는 말이 나 왜 여기 있지? 이 말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데려다 놓고 차가운 물 마시게 하고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바라보고 있던 사당에서 예. 저희 소대장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어서 가고 있었대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 아니, 아니, 이게 홀린 거네. 예, 홀린 거죠. 근데 이게 왜 홀릴 만한 게 있나? 그 저 사당이 도대체 뭐지? 하고 가봤는데 거기가 김부대왕 묘예요. 아, 김부대왕이 그거를 말하거든요. 그 신라의 마지막 왕 있죠.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을 무속에 계신 분들이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존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거에 홀렸나 싶은 거죠,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예. 그 왕의 그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홀렸다기보다는 그런 쪽에는 아마 귀신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특히나 강원도. 예, 강원도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이거든요, 예, 정말. 아니, 왜냐면 강원도 정말 좋은 곳이고 물 맑고 산 좋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갔을 때 그래요. 근데 진짜 기운이 센 곳이라고도 얘기해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분은 조금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나 좀 홀리시는 네. 분이나 좀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하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알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리고 깨누니님이 그 어깨를 잡은 순간 거기서 아마 네. 그게 깨졌을 거예요. 그 홀리는 그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 예, 예. 예,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깨누니님 말씀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시는데? 아유, 아닙니다. 평소 톤보다 어. 한 톤 내렸습니다, 제가. 근데 목소리가 워낙 네. 좋으시니까 집중이 더 잘 아유. 됐던 것 같고,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제 와이프분이 간호사 일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서 예. 있었던 현실 공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업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또 전직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또 그 이야기까지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군대 말고도 다른 곳에서 겪었던 현실 공포들도 몇 개가 있고요. 예, 현실 공포 또 이제 많이 들고 계시군요. 예, 그러니까 오호. 뭐 남자도 스토킹을 당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저희 방송에 그렇죠. 많죠. 예.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와이프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일단 저나 와이프나 돌비님 채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아이고, 두 분 너무너무 행복하시길 바래요. 예, 잘 그래서 만나셨다. 네, 무서운 네. 이야기들 서로 많이 나누기도 하고 해서 네네. 얘기 나오는 거 잘 정리해서 다시 네. 한번 또 제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깨누니님,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실 수도 있는, 네, 이제 와이프분까지.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두 분 예, 항상 듣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고, 백년해로해 하시고, 그리고 돌비공포 라디오는 주무시기 전에 같이 틀어놓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보라매 공원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나 봐요. 이상한 일들,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해주셨던 이야기는 예전 과거의 보라매 공원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쓰레기 봉투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패더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셨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신 패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패더님. 네. 아이고, 또 건강이 안 좋으셨어가지고 또 한동안 시들무에 오질 못하셨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유, 참. 그래도 다시 이렇게 또 건강해져서 돌아와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패더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는 제가 들었긴 했는데, 이거를 먼저 선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크게 뭐 예측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이게 예측은 될 텐데, 어쨌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걸로는 예측이 불가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키워드는, 저도 듣고,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늙은 여우거든요. 네. 네, 늙은 여우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패더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작년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예. 네, 제가 한국에 와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때인데, 잠깐이지만 그래도 몇 년을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명 중간중간 한국을 많이 방문했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다시금 빨리빨리 문화를 접하게 되니까 제 뜻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할 때도 급해지고 서둘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한 일주일 정도 모토 캠핑을 떠나기로 해요. 제가 취미로 이제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캠핑을 항상 좀 제가 불편하고 이런 거를 좀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안 해본 걸 좀 해보자. 앞으로 이제 나이가 1살, 2살 더 먹을 텐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더 자꾸 밀어내지 말고 좀 부딪혀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전부터 또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내와 처갓집에 가기로 했었기에 그 스케줄에 맞춰 다녀오기로 하게 돼요.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그재그로 내려가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다 갈아치워서 부산으로 가서 경상남도를 훑고 전라남도를 훑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또 요즘 대두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그 도시들이 많았어서 어쩌면 나중엔 기록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천천히 시골 위주의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양산, 밀양, 김해, 창원 등등 계획대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경남의 어느 조용한 도시를 여행 중이었어요. 보통 점심때쯤 밥을 먹으면 제가 그날 마무리를 할 도시를 정하고 텐트를 필 만한 곳을 대충 점집어두고 출발을 하는 편이라 그날도 여김없이 밥을 먹고 옆 도시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사진도 찍고 관광지에 들려서 관광도 하고 지나가다 길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부릴 만한 여유는 다 부린 후에 생각했던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 종착지는 산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읍내같이 보이는 곳에는 1층 단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일자로 쭉 있더라고요. 완전 옛날 정미소 같은 그런 데도 있었고 다실, 다방 이런 데도 많이 있는 조금 옛날 그런 시골 풍경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편의점 같은 게 보여가지고 몇 가지 간식거리와 마실 것을 샀고 시골길을 통해 쭉 들어갔어요. 시간이 좀 더 지체되면 해가 지기 시작할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맞이한 마을에 있는 정자 같은 곳에 텐트를 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앞쪽에 있던 집에 들어가서 혹시 여기 마을 이장님 댁이 어딨냐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저쪽 끝에 가면 초록색 대문집이 이장님 댁이다.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여기 텐트를 피려고 하는데 가서 허락을 좀 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쪽으로 갔죠. 이장님 댁에 가서 뭐 다행히 뭐 흔쾌히 뭐 마음대로 해라. 그 앞에 그 물도 있으니까 쓰던지 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뭐 모기랑 실랑이를 벌이면서 있는데 밖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살짝 빼꼼 열고 내다보니까 한 60, 70대? 60대? 예, 그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예?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오토바이로 여행 중인데 오늘 여기 텐트를 피고 하루 묵으려고 한다. 근데 제가 마을 이장님께는 허락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면 허리 아프다고 우리 집으로 가서 하루 자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뭐 숙소를 끊고 자도 되는데 이번 여행하는 동안에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여행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얘기해 주신 건 감사한데 마음만 받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와서 편하게 자면 좋은데 하면서 뒤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텐트 문을 닫고 그래도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갈 걸 그랬나? 내가 좀 너무했나? 라고 생각을 하며 누워있다가 잠에 들었어요.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무슨 흡사 곰이 막 텐트를 잡고 흔드는 것 같이 막 텐트가 엄청 흔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 비 소식은 없었는데 이게 비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소식이 없었는데 뭐지 갑자기 웬 비바람이냐 생각을 하면서 문을 이제 활짝 더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저 멀리서 그 할머니가 또 오고 계시더라고요. 우산도 안 쓰고 오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손짓으로 이리 오라는 손짓 있잖아요. 그렇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가 오니까 걱정이 돼서 저리 나오셨나.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그냥 가서 하루 신세를 질까. 보니까 여태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그래 그냥 하루 신세 좀 지고 내일 아침에 나가서 뭐라도 좀 사다 드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재빨리 텐트를 막 정리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갔어요. 그 정자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고 그 가는 길에도 집들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근처의 집들도 그렇고 다들 한시에 한날에 리모델링을 한 건지 집들이 전체적으로 시골 마을 치곤 좀 현대적이고 깨끗했고 예? 또 그 할머니 집을 들어갔을 때는 또 할머니 집 역시 혼자 계시기에는 좀 깨끗하고 넓었어요. 여느 가정집이랑 비슷한 모습이었고 하나 조금 특이한 점은 액자가 한 3개 정도 보였는데 다 사진에 할머니 혼자 계신 모습이었어요. 예. 혼자 사진 찍을 수도 있지 하겠지만 다른 건 그렇다 쳐도 그 거실 TV 위쪽에 걸려있던 사진이 제가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할머니 집 가면 자제분들에서 손녀, 손주분들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사진 찍는 거 걸어놓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한 10명 이상의 가족분들이 함께 찍어서 걸어놓을 그 사이즈인데 가운데 혼자 떡하니 앉아 계시고 엄청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무섭기보다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이어서 할머니께서 다 젖었으니까 가서 씻으라고 보일러를 틀어주시고 소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제가 씻는데 한참 걸렸겠지만 처음 와본 집에서 씻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어서 엄청 빨리 씻고 나왔어요. 그렇게 씻고 나왔고 할머니가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셔서 네 밥은 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따뜻하게 물 한 잔 마시고 자라고 그거 아시나요? 결명자차? 그거를 한 잔 주셔서 먹었거든요. 그 후에 제가 보내드린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방 2번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그 방 정면에는 큰 창이 보였고 예. 그리고 그 우측에는 한 12자 정도 되는 장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철봉기구, 벤치 같은 그런 운동기구들이 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불이 잘 펴져 있었어요. 겉옷들이 비에 조금 젖은 상태였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제가 창 쪽에 걸만한 데가 있어서 그쪽에 걸어놓고 뭐 보조 배터리들, 뭐 바디캠, 기타 충전이 필요한 것들을 충전기를 꽂아놓고 누웠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물도 한잔 했겠다. 따뜻한 방바닥에 등을 지지니까 예민한 저도 눈이 스르르 저절로 감길 정도로 노곤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잘 자고 있었는데 뭐가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살짝 뜨고 앉아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들었는데 싶어서 그냥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또 깊은 잠에 들려고 하면 삐그덕 삐그덕. 역시나 또 일어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밤잠이 없으셔가지고 거실을 돌아다니시나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자게 됐죠. 그렇게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을 때 그 문 옆에 시계가 있었는데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행 중에 항상 6시 30분에 일어났었거든요. 저는 알람 처음 딱 그 음이 들리자마자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이 알람을 못 들었다는 것도 좀 이상했지만 그냥 와, 뭔 일이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위가 눌렸나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손끝부터 뭐 발끝부터 이렇게 온몸에 막 쥐가 나기 시작하면서 막 극심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진에 빠져서 잠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또 다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는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그때는 다행히 좀 자리에 앉을 정도의 힘은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몸이 좋질 않았어요. 그렇게 막 기진맥진해서 거실로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가 안색이 왜 이리 안 좋냐며 밖에서 고생을 너무 해서 그런 건 아니냐고 아까 내가 몇 번을 깼는데 일어나질 못하더라. 우선 숭늉 좀 먹고 같이 병원 좀 가자고 몸이 안 좋으면 여기서 그냥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근데 숭늉은 챙겨주시면 감사히 먹고 가겠다. 앞으로의 일정도 있고 지금 이거 너무 민폐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어딘가로 이동하기에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루 더 있는 건 민폐다. 그리고 저 할머니께서 호의를 베푸시긴 하셨지만 마음속 한켠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바로 숙소를 잡고 뻗는 한이 있어도 여기를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읍내에 있는 그 의원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았고 제가 전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전해질 보충이 뭐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수액을 한 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고 나서는 확실히 이전보단 좋았는데 아직은 뭐 컨디션이 정상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하루 더 묵기로 하게 돼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5시가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고 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제가 오는 길에 그래도 마트에 들리자 해서 거기서 제가 이것저것 장을 봐드렸거든요. 이때 당시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었기에 좀 이것저것 쟁여놓고 드실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장을 봐드렸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마당에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그 된장찌개부터 뭐 밑반찬들 뭐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놀러 와라. 뭐 애기들도 보고 싶으니까 가족들도 데려와라.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 그 할머니께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내일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씻고 나왔을 땐 또 따뜻한 결명자차가 있었고 그걸 마시고 또 방에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바로 나갈 수 있게 채비를 맞춰놓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다가 뭔가 멍멍한 소리로 알람 소리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알람 소리가 원래 탁탁 귀에 박히는데 물속에서 알람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 멍멍하게 들리더라고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을 때처럼 뭔가 두통부터 그 몸은 일어났는데 뇌는 아직 덜 깬 느낌의 찌뿌둥한 새벽을 맞이했고
멍하니 그냥 5분 정도 앉아있다가 억지로 옷을 하나 입고 나갈 준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땐 회색 가운 같은 걸 입고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잘 잤냐고 여쭤보셨고 예? 할머니 덕에 잘 잤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예? 할머니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제가 잤던 방에 가서 뭐를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 무슨 곱창밴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름용 목토시더라고요. 할머니 아드님이 쓰려고 사놨던 건데 지금 멀리 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이거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엄청 비싼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쓰라고. 그래서 안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끼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요즘 낮에 엄청 더웠는데 딱 필요했던 거라고 오바스럽게 좀 리액션을 하고 이제 간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죠. 나오는데 이 목에 쓴 여기서 뭔가 막 쾌쾌한 냄새? 좀 약간 불편한 냄새,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롱에서 꺼냈나, 장롱에 좀 오래 묵혀 있었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나와서 이틀 뒤쯤에 이제 이미 전라도까지 들어와서 그 남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첫 취재하는 날은 꽤 이게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 할머니 댁을 나온 이후로는 최대한 느리게 주변 여행을 하면서 텐트가 아닌 숙소를 잡고 자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근데 숙소 뽑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아닌 송풍 느낌의 바람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방을 얻어 걸려서 제가 카운터에 문의를 했더니 남는 방이 없어서 대신 숙박료의 반을 돌려드리고 사용을 해라라는 조건으로 이제 자게 되죠. 그 한여름에도 극세사 이불을 덮고 제가 그런 식으로 자거든요. 더위를 안 타서 한여름에도 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날은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포기하고 그 바디캠 영상이나 한번 정리하자 싶어서 노트북을 켰어요. 제가 유튜브나 어떠한 영상 편집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항상 기록물이나 영상물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영상들을 차례대로 정리하던 중에 뭔가 깜깜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니까 4편 이렇게 잘라서 나눠져 있었고 그게 할머니 집에서 찍힌 영상들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날 총전을 다 하고 둘째 날에 나오기 전날에 채비를 마친다고 제가 겉에 입는 외투에 이제 바디캠을 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착시킬 때 거기가 좀 뻑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끼다가 힘을 주다가 전원이 켜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게 이제 기본 켜지면은 배터리가 상시 한 18시간까지도 녹화가 되는 거라 그게 계속 돌았나 보더라고요. 영상에는 이제 잠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한 12시쯤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회색 가운을 입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운을 벗으셨어요. 속옷은 하나 입지도 않은 상태셨고 말 그대로 알몸이었고 그렇게 제 쪽으로 누운 건지 뭐를 한 건지 바디캠이 이제 옷걸이에 걸린 옷에 위쪽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아래쪽으로 제 쪽으로 누워버리니까 안 나오지. 옷이 그때부터는 안 찍히더라고요. 근데 영상 속에 한 시간상 23분 정도가 지났고 할머니는 일어나셔서 또 저쪽으로 처벅처벅 가서 벗어두었던 회색 가운을 입고 방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쯤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3시 40분쯤에 또 들어오셔서 역시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셨고 세 번 다 시간은 20분에서 25분 남짓한 시간들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성폭행을 당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사실 제 몸에 살짝 뭐가 스치기만 해도 깼을 텐데 왜 잠에서 깨지 않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게 뭘까? 뭔 짓을 당했을까?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여행지가 아닌 할머니 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그 집 문을 두드리기가 두렵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인데도. 그 잠깐 고민하던 찰나에 그 문을 두드렸죠. 조금 지나서 그 할머니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할머니 목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저 패더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을 딱 여는데 그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벌써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 그 말투를 보는데 왜 이렇게 소름이 돋는지 무튼 들어가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고 들어가서는 이제 노트북을 열고 할머니께 영상을 바로 보여드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진짜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건지 들어보고 싶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영상을 보면서 그 위에 저고리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그걸 입에 갖다 대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고 싶은 사람은 저다. 할머니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저한테 손 안 댄 거 맞냐.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달라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미안하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치매 초기래요. 저번에 말한 아들이 그 술 때문에 지병으로 먼저 가고 그 이후로 우울증도 오고 치매도 오고 그 할아버지는 또 뱃일을 하시는데 10여 년 전쯤 그때 이제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이 집에서. 여기 동네 사람도 그런 걸 권유를 했는데 이 치매 때문에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할아버지도 평생 못 찾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런 건데 내가 저런 행동한 건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난다고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딱한 건 알겠는데 내 입장에선 얼마나 놀라겠냐. 사실 이거 실수로 내가 이 영상을 녹화했지만 이 영상이 아니었으면 이런 걸 당했다라는 것도 몰랐을 거고 그 할머니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몰랐을 거 아니냐. 할머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이 나이 먹고 내가 뭐하러 저런 상스러운 짓을 하겠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치료 잘 받을 테니 제발 할머니 한번 살려준다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판단도 잘 안 됐고 우선 제가 어떤 성적인 피해를 입은지 안 입은지 사실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을 주변 어르신들 도움을 얻자 생각을 했고 할머니께 우선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셔라. 그래야 저도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알았다 했고 제가 원래는 동행해서 처방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 할머니를 보내놓고 이 할머니가 여기 없는 동안에 제가 이 이장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방법을 좀 찾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머니를 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왜 그런 시골에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슨 택시는 아니고 그 부르면은 이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병원으로 가겠지 싶어서 그렇게 했고 저는 곧장 이장님께 얼마 전에 정자에서 텐트를 치려고 이렇게 허락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뵙고 당연히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가 저한테 혹시 총각 술 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은 안 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장님이 막걸리 한 통을 이렇게 갖고 나오시더니 그 밥그릇에 따라서 벌컥벌컥 드시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치매라고 하더냐고. 그래서 예, 치매라고 말씀하셨다. 방금 병원으로 이동하셨다. 그냥 아직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이제 관련된 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 증상은 맞아 보인다. 초기인 것 같은데 치료로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이 씨 땡땡 노인네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그 집을 하더니 나이 처먹어서도 못 고친다고. 그거 병은 맞는데 치매는 아니라고. 그 할 맛이 유명하다고. 20년 전에는 동네 얼라들 집에 데려가서 챙겨준답시고 애들 씨받아 먹고 감옥도 2번인가 갔다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씨를 받아먹는 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 할머니 사람 올리는 여우라고 그 이따금씩 자네 총각처럼 이렇게 당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었다고 지금은 나이 먹고 더한다고 저렇게 나가서는 또 몇 달이고 안 보이다가 들어와서 사고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뭔 얘기냐, 아니 뭐 아드님 얘기랑 할아버지 얘기도 하셨고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또 했더니 그거 다 개뻥이라고 한 30년 전쯤에 뜬금없이 나타나선 이따금씩 마을 시끄럽게 만든다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든가 그냥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든 하라고. 와. 저게 저 할머니가 이제 나이 차서 감옥도 안 가니까 더 저러는 것 같다. 나도 막 감옥도 못 보내고 사실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어쨌거나 무슨 일을 당한지는 모르니까 그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데 몇 개 시골이 이제 통합으로 관리된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신고를 했죠. 근데 거기서도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예, 역시나 뭐 이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고, 그럼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합의도 못할 거고 나이도 많고 혹시 저한테 뭐 보리차 마셨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경찰분이. 그러면서 보리차는 아니고 결명자차 같은 걸 받아 마셨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감기약 4-5알을 빻아서 넣었을 거래요. 그게 반년 전쯤에 심지어 이게 참 여기서 충격적인 건데 여자 2명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를 안 가리더라고요, 이 범죄를. 그래서 그 경찰분이 이제 이러다 진짜 사람이 한번 죽어나가야 뭐가 바뀔런지 자기네들도 이걸 알면서 어찌 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설을 보내자니 자기네들이 뭐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선 상황을 아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쾌쾌한 냄새가 났던 목토시는 그게 알고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할머니의 그 소변과 체액이 묻어있던 그런 거였어요. 그걸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범죄가 끝났을 때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의 뭐 그런 거라고 해야 상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더라고요. 심지어 마을에 새로 이사온 귀농 부부나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이랍시고 막 줬었대요, 이걸.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잊지 못할 좋지 못한 이 기억을 안고 제가 여행을 접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어쨌든 그 할머니 벌금형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생기고 집을 뭐 몇 달간 한동안 비운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목토시랑 등산 양말 같은 이 조금 바깥에서 힘든 일 하는 이 남자분들이 많이 쓰는 종류의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 소변이나 체액을 묻혀서 당근 땡땡에 팔아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분이 50점대 온도를 갖고 있고 늙은 여우라는 닉네임을 한 당근마켓 빌런이에요. 이건 뭐 5000% 싫어하고 사실이라 혹시 당근마켓 거래하시다가 늙은 여우라는 닉네임을 한 분이 뭐 목토시나 등산 양말을 팔면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늙은 여우가? 거기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게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근 거기에 네. 혹시 검색하는 게 있네요, 뭐 닉네임 같은 거를?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예. 지금 혹여라도 늙은 여우라는 닉네임이 네, 뭐 여러 아이디는 명이 나오면 상관은 없긴 한데 저게 확실해요. 뭐 다른 거 바꿔 쓸지 모르겠지만 네. 저게 확실해요. 네. 늙은 여우. 네. 아마 연세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뭐 바꾸거나 뭐 이런 거는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사용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당근 그거 자체가 애초에 우리 동네만 검색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겠죠. 집을 비우고. 네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경남이면 경남권에서 이게 동네 인증은 뭐 2개로 해놓고 계속 인증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예. 동네에만 있으면 인증이 돼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서울이면
서초구에 있다가 옆에 뭐 김포로 넘어가서 그냥 김포에서 또 인천 가면 바로 김포에서 거래가 되고 김포에서 하다가 또 아래 뭐 인천으로 가면 인천에서 거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으로 갔을 때 인증만 되면 되는구나.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뭐 지역이 계속 바뀔 수는 있는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잠깐만. 와, 나는 늙은 여우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냥 늙은 여우라고 했겠거니 했는데 아이디를 그걸 쓰네요, 닉네임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유추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게, 저도 사실 그 나이 때 당근마켓을 사용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엔 뭐 너무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 한 70대 할아버지들도 당근마켓 하시더라고요. 요즘 당근은 진짜 다양한 연령층이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진짜 이상한 거 파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저번에 그 변남이 이야기 수준으로 너무 충격적인데요, 오늘도. 그쵸. 오늘 패더님께서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으셨는데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분 또 현실 공포 자체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무섭네요. 저번에도 정말 또 무서운 그런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또 패더님의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동 파인애플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들무에 여러분들이 겪으신,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 겪으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많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동 파인애플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파인애플님 오랜만이에요. 네, 파인애플입니다. 네, 아이고, 또 파인애플 하면 본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본동 파인애플이 최고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키워드를 얘기하지 않고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본동 파인애플님 이야기는 아주 섬뜩하니까 믿고 듣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본동 파인애플! 일단은 이번 이야기에서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귀신 숨바꼭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 나홀로 숨바꼭질? 네, 아마 좀 그렇게 알고 있는 강령술이라고 강령술. 해서 네.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봤고요. 이 이야기도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이야기라서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돌아다녔던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오. 뭐 검색은 당연히 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괜히 했다가 또 시들무 참여하셔.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네. 휴대폰이 나오기 전 거 엄청 과거인데 그때도 이게 있었나요? 네, 인터넷에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엄청 유행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저도 그때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게 그게요. 전달받았고요. 분신사바도 있었지. 초등학교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했던 이야기가 좀 날아가가지고 급하게 제가 정리한다고 이야기가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등장인물이 2명 나오는데 철수와 민수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철수라는 친구가 직접 이 행위를 했던 당사자고요. 네. 그 다음에 민수는 철수의 친구입니다. 철수라는 친구는 예전부터 뭐 분신사바라든지 뭐 아니면 구석에서 하는 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괴담들인데 사실 제가 아는 것은 이 행위들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령술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좀 혼자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철수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네. 망설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랑 정말 친한 친구인 이렇게 민수가 집이 정말로 가까웠대요. 길 건너면 바로 앞이어서 이 친구한테 난 강령술을 꼭 하고 싶은데 좀 이 친구한테 도움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도움 요청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민수가 도와주기로 하고 철수는 강령술을 진행하기로 했고, 간단하게 철수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집안 전체의 불을 모두 꺼야 되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TV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켜도 상관없다고 하고, 이때 진행했던 방법을 다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재료를 다 구해와서 이제 모두 인형에다가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인형을 욕조든 아니면 세면대든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에다가 잠기게 둬야 하고요. 날카로운 것으로 의식을 외우면서 3번 정도 한 다음에 정해놓은 장소에다가 소금물을 머금고 숨어있는 그런 형태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철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장롱에 소금물을 머금고 숨어있는 적당한 시간이 11시 30분이라고 들어서 11시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30분 이전에 들어갔었고, 순례를 인형으로 정하고 나서 12시 전까지 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서 30분 텀을 두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시 30분 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시가 넘고 나면은 최대한 집에서 별다른 현상이 없다면은 종료의식을 전부 다 진행하고 인형을 불로 태우고 나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종료의식도 엄청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시도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종류가 중요해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으로 강령술을 진행할 때는 언제 종료해야 된다는 시간은 없지만 시작 시간이 12시라고 하면은 12시 1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좌지우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철수가 민수한테 어떤 도움을 부탁했냐면, 강령술에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금물을 머금고 숨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장롱 안에서 철수가 숨어 있다가 집에 만약에 좀 이상한 형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문자로 민수한테 이응을 문자로 보내서 민수가 철수네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으로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철저했던 게 민수한테도 소금물 준비해놓고 뭐 팥도 반찬통에 준비해놓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때 민수가 철수 집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현관문도 안 잠그고 좀 열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이렇게 문자 보낼 필요 없이 좀 전화를 건 상태로 기다리면 되지 않냐?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요금적인 부담이 좀 컸었고 그냥 단순히 혼자여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걸고 있거나 뭐 심지어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도 진행이 잘 안 된대요. 네. 아무튼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드렸고 철수는 이제 강령수를 할 준비를 마치고 나서 11시부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부 진행을 했고요. 예. 11시 25분쯤에 자기 방, 장롱 안에 소금물 머금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민수 시점으로 네. 가겠습니다. 민수는 자기 집에서 정신없이 TV 보면서 그냥 문자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 이 친구가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자 기다려야겠다 하고 사실 민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의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아 얘가 하겠다니까 뭐 같이 좀 놀아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냥 TV를 보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네. 계속 그러고 이렇게 민수가 TV에 빠져서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가 시계를 보니까 예. 12시 17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때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네. 문자가 이응, 리을, 이응, 지긋, 이응 이렇게 20개가 넘게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예. 예전 휴대전화는 벨소리랑 진동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음 모드가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던 알림이 울리면은 볼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전혀 알림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급히 민수는 철수네 집으로 가가지고 페트병에다가 그 소금물이랑 반찬통에 담은 팥을 들고 나서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갔대요. 그렇게 뛰어가지고 그 철수네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그냥 부서지듯이 세게 확 열고 집에 들어갔대요. 네. 뭐 말 그대로 온통 불이 꺼져 있고 TV는 켜져 있고 네. 근데 자기는 이런 의식을 자체를 모르는데 정말 너무 갑자기 너무 섬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민수가 머리가 멍해지려고 하는 그 느낌이 계속 드는데 갑자기 아 이거 뭔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거실로 신발을 그냥 신고 뛰어 들어가서 거실 불부터 켜고 그냥 팥이랑 소금을 막 뿌려댔대요. 아, 이 큰일 났다. 막 뿌려대고 철수 방 쪽을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아, 야 철수야 하면서 뛰어 들어갔대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남은 페트병이랑 예. 팥을 전부 다 철수 방에다 막 그냥 대책 없이 뿌려대면서 야 철수야 나와! 철수 나와! 이러는데 갑자기 그 순간 자기가 에어컨을 바로 앞에서 든 것 마냥 자기를 막 싹 하고 지나가는 찬바람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에어컨을 센 거랑은 너무 다른 느낌인데 그냥 두피까지 닭껍질이 된 느낌? 뭐 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머리가 곤두서는 느낌이었구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롱문을 왈칵 열었대요. 그러더니 철수가 퍽 하면서 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뺨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갑자기 철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철수를 보니까 막 눈물 콧물에다가 그 바지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애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민수도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아 멍하게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철수가 울면서 자기 바지를 꽉 잡으면서 우리 인형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쳐다봤대요 자기를. 근데 민수가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서 철수한테 인형 어디 있는데? 라고 하니까 화장실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민수가 부엌에서 봉지를 챙겨가지고 화장실로 그냥 단번에 뛰어간 다음에 세면대 바닥에 있는 인형을 봉다리에 담고 무작정 옥상으로 뛰었대요. 무작정 그냥 박차고 뛰어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인형을 이게 태우면 끝난다 했으니까 인형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대요. 봉지는 근데 잘 타는데 인형이 물에 너무 푹 젖어서 그런지 불이 안 붙더래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또 정적이 흐르는 게 옥상은 어둡고 자기랑 인형이랑만 있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분노가 막 사그라들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뒤에서 누가 우당탕 또 뛰어 올라왔는데 철수였대요. 철수가 뛰어 올라와서 페트병에다 등유를 막 정신없이 가져오더래요. 예. 그걸 보자마자 민수가 야 침착해 그거 내놔 너 큰일 나 너 내놔 하고 철수한테 야 니 저기 구석에 가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민수가 인형에다가 등유를 이렇게 부었대요. 침착하게 계속 붓고 끝까지 부었대요. 젖을 때까지. 그러고 불을 붙이고 나서 바로 철수 쪽으로 뛰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형이 잘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철수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간도 또 시간인지라 동네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우니까. 네. 그래서 민수가 철수를 계속 진정을 시켰대요. 야 일단은 조용해라. 동네 사람들 시끄럽다. 인형 다 태우고 나서 마무리 다 하고 그때 좀 이야기하자. 일단 진정해라. 이렇게 진정시키고 뭐 그때 이제 인형이 진짜 뭐 거의 형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잿더미가 되자마자 네. 일단 그냥 집으로 내려왔대요. 집에 내려오니까 정말 가관인 게 뭐 철수 방이며 거실이며 바닥은 온통 사고물로 젖어 있고 팥이랑 난리나 있고 뭐 TV는 틀어져 있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철수가 또 아까 그 반응처럼 얘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또 민수를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민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힘이 막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 마냥 너무 세게 막 끌어안더래요. 그래가지고 뭔데? 왜? 야 일단 진정해봐. 일단 이거 놔. 너무 세게. 야 이거 일단 놔. 하고 막 계속 떼어내고 머리도 때리고 막 그러다가 철수가 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TV 볼륨 올린 적 없지? 네가 올린 거야? 라고 민수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민수가 그때 벙찌면서 야 내가 TV 볼륨 올릴 일이 뭐가 있냐고. 나 정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소금물이랑 팥 다 뿌리고 네 방 와가지고 쳐들어온 건데 하니까 철수가 나 TV 음속으로 해놨는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울면서. 예? 그 순간 이제 민수가 TV를 보는데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막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전부 자기들을 보고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나 너무 무서워. 나 나갈래. 나 여기 못 있겠어. 나 나갈래. 그러는 순간 이제 민수가 거기에서 생각을 했대요. 네. 이거 여기서 도망치면 지는 거 아닌가? 거기서 TV를 그냥 딱 껐대요. 그리고 갑자기 소곤소곤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여기에서 좀 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일단은 좀 지지 말고 있자. 일단 너가 정신을 좀 차려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하니까 철수가 진정을 좀 많이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민수가 물어봤대요. 니 근데 종료의식 제대로 된 거 맞냐? 라고 하니까 이제 철수 말로는 사실 중간 과정을 좀 많이 건너뛰긴 했는데 일단 인형을 최종적으로 태웠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불행한 생각을 하기가 싫고 너무 무섭다. 당분간 나 그냥 니네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근데 민수가 또 생각을 나더래요. 너 이 집에서 앞으로 못 지낼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수가 그렇지. 일단은 이 집에서 지낼 수는 없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야 일단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그냥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낫겠다. 그니까 너 왜 이거 했다고 설쳐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드냐라고 막 나무라면서 집을 대충 정리하고 민수 집으로 철수를 데려갔대요. 그리고 일단 철수를 좀 재우고 나서 다음날 날이 밝았대요. 다행히도 일단은 둘 다 가위 눌림이라든지 뭐 악몽이라든지 뭐 그런 꾼 건 없이 잘 잤대요. 그래서 좀 둘이 생각을 하기에는 뭔가 박영술 마무리는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좀 꾸역꾸역 먹고 철수한테 야, 근데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그 인형을 원래 물에 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철수가 세면대에 물을 해가지고 담궈놨는데? 라고 했는데 민수가 어제 기억하기로는 인형이 세면대 바닥에 있었어요. 그 세면대 바닥에 있는 인형을 들고 봉지를 이렇게 담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철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랬구나.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긴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야, 그리고 철수야, 너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가 왜 그 꼴이 됐는지 좀 들을 수 없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니까 철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민수 양팔을 팍 붙잡고 민수야, 너 우리 집 와가지고 미리 와서 장난친 적이나 그런 적 없지? 라고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사실 내가 너한테 좀 미안한 건 있다. 네. 원래 너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내가 갔어야 됐는데 내가 사실 너무 늦게 갔다. 그래 좀 미안한 거 있긴 한데 내가 그런 장난을 치진 않았다. 나도 그때 달려오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한 25분 정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휴대폰 알람이 안 울리더라. 절대 그럴 수가 없었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철수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이제 내가 한번 내 쪽 이야기를 좀 해줄게. 그래서 이제 철수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철수는 11시 30분 되기도 전부터 장롱에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예. 자기 입에 이제 소금물을 머금고 혹시 몰라서 밥그릇에다가 소금물을 더 부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장롱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철수는 장롱이 너무 좁아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네. 이 소금물을 머금고 있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래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오만 생각이 다 났대요. 뭐 어차피 자기 휴대폰을 볼 수도 없고 시계 볼 때만 빼고 그냥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집이 그냥 정적이었대요. 완전. 예. 왜냐하면 TV도 아까 얘기했듯이 음소거였고 아무 소리가 안 나야 맞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또 휴대폰으로 잠깐 보니까 몇십 분은 지난 것 같아서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 45분밖에 안 됐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시계를 자주 보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11시 55분이 되었대요. 이제야 긴장이 좀 슬 되더래요. 5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나오려나 하고 있으면서 시계를 딱 보니까 딱 12시인 거예요. 그래서 온 신경이 전부 다 거실 쪽으로 곤두서 있는 채로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진짜 엄청 긴 빠지네 하고 어차피 그 뭐 10분이나 뭐 이런 거 넘어갈 생각도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민수한테 민수 오면 그냥 장롱에서 나가서 같이 정리해야겠다 하고 그냥 이응 하나 딱 보냈대요. 근데 이응을 보내는 그 시점에 갑자기 거실에서 양말 신는 사람이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거실에서 엄청 미세하게 들리더래요.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게 집은 아예 조용하잖아요. 그 소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수가 속으로 생각해요. 뭐야? 하고 그냥 그때부터 너무 자기가 심장이 빨리 뛰어서 이응을 미친 듯이 민수한테 보냈대요. 다다다다다다 보내고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자기 방문이 문 손잡이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자연스럽게 하면서 열리더니 하면서 장롱 앞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 이거 장롱 앞에 뭐가 있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화에서만 봤던 그 심장박동 소리 새어나갈까봐 입 막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기가 그 느낌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심장박동 소리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거구나
그 느낌이 뭔지 알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오만 생각을 다 했대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나가야 될까?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아 자식 쫄았네. 야 나와 임마 이러면서 민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나와 임마 쫄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철수가 짜증이 바짝 나가지고 아씨 뭔데 너 언제 왔어? 소금물을 그릇에 딱 뱉었대요. 뱉고 나서 장롱문을 팍 발차고 나갔는데 장롱문 앞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 방문도 닫혀 있더래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거실 쪽에서 하는 걸음소리가 엄청 빠르게 자기 방문 쪽으로 달려오더래요. 거기서 철수가 그냥 장롱문을 빡 닫고 앉았대요. 저거 뭐지 하는 순간 기절을 한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서 눈 뜨니까 자기를 엄청 신나게 때리고 있는 민수가 보이더래요. 그게 이제 철수 시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는 정말 다행히도 철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네 집에서 한 5일 정도 지내고 나서 혹시 몰라서 철수네 집에 민수랑 또 같이 함께 며칠을 지냈는데 그때도 별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강령술의 뒷마무리가 잘 안 되면 엄청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숨이 막히네요. 숨이 막혀.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그림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 그림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리하면서 예. 엄청 무서웠어요. 그냥 아니 그냥 상황 설명 자체가 이 파인애플님의 그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잘 묘사가 되니까 저희 또 그림 그리시는 사파가님들이 아주 잘 표현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다행이죠. 본동 파인애플님 사연에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되게 저희가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게 없었어도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이야기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아주 좋죠. 네. 네, 그거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바로 제보해서 네. 참여해서 기종님들이랑 돌비님께 아, 이렇게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파인애플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강령술이라는 거, 그냥 뭐 분신사바건, 나온숨이건, 뭐 머시갱이가 될 건 다 호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어릴 때는 더 그렇고요.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겠어?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귀신의 입장에선 네가 불러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인 건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